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생긴 모양이 냄비는 아닌 것 같고 국자 같습니다. 크기가 좀 작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계속 주방기구만 모델링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도면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작업을 해보시고 혹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을 보면은 많이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분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도면도 몸통 부분과 손잡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일단 몸통을 그린 다음에 손잡이를 그려서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탑, 프론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몸통 부분은 치수가 지금 세 가지죠. 142, 144, 150. 내경이 142, 외경이 144,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제일 넓은 부분이 150인데, 내경, 외경 차이를 보면 두께가 1mm다, 그죠? 2mm 차이니까 두께가 1mm 차이겠죠. 자, 프론트로 보시고, 지금 단위는 제가 미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01, 그리고 내경 쪽이 142, 그러면 71이 되겠죠. 자, 외경 부분이 144, 그러면 72가 되겠죠. 자, 제일 넓은 부분이 150이니까 125. 125가 아니고 75죠. 그리고 두께가 1mm. 자, 두께는 1mm. 일단 이대로 스케치를 해보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은 R3이죠. R3이니까 R3으로 아크로 연결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세그먼트 개수를 좀 늘리죠. 48개. 자,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은 훨씬 부드럽게 작업은 되고, 단점이 있죠. 다른 작업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도 필렛이 들어가는데, 바깥 기준으로 R11이죠. 그렇다면은, 안쪽으로는 이게 1mm니까 R10이 되겠죠. 자, 여기는 10mm 주시고, 여기도 48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은 R11, 48개.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얘를 팔로미로 돌려야 되겠죠. 원을 하나 그리는데, 자, 사이드 개수를 96개로 하죠. 자,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미, 단면.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작업이 됐습니다. 얘는 지워주시고, 자, 얘를 그룹으로 잡죠. 그룹 만들고, 단면 한번 볼까요? 섹션 꺼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몸통을 만드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복잡한 손잡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손잡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만들고 이쪽에 연결되는 리벳 부분은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커브 같은 게 씌워져 있죠. 자, 그것도 나중에 만들어서 씌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가이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기존 가이드는 다 지워주시고 얘도 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를 다시 만들어야죠. 일단 손잡이의 중심점까지가 바닥에서 81mm 떨어져 있죠. 81mm. 그렇죠. 자, Y축도 81mm. 자, 도면을 보시면은 이 부분 상당히 복잡하죠. 일단 확대를 좀 하죠. 자, 시작이 여기인데 이쪽 부분은 어차피 우리 본체와 딱 맞닿는 부분이니까 본체의 외경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작이 여기인데 이 부분은 각도가 60도입니다. 그죠? 중심에서 20mm 나와서 60도, 60도. 그리고 안쪽은 20도. 자, 그리고 길이가 전체 길이가 267.5mm. 그리고 이 부분은 90mm, 30mm. 130mm. 90mm, 30mm면은 120mm죠. 120mm인데 이 부분이 10mm란 말이겠죠. 10mm. 그리고 두께는 3mm. 자, 많이 복잡하죠. 일단 하나씩 풀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려야 될 부분이 이 몸통의 외경 부분입니다. 자, 이 외경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몸통 외경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외경. 자, 144니까 72mm죠. 72mm만큼 원을 하나 그려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원을 그릴 때 우리가 처음에 몸통 만들 때 사이드 개수를 96개를 했죠. 자, 사이드 개수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96개 하시고 축 방향도 X나 Y로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72mm 그려주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 그룹을 만들죠. 자, 왜 세그먼트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숨겨둔 거 불러내서 보면은 몸통과 지금 새로 그린 원이 세그먼트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그리고 축 방향 일치해야지 정확하게 딱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세그먼트를 다르게 준다. 그러면은 자, 얘 세그먼트 96개인데 48개로 만약 작업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즉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손잡이와 몸통을 하나로 합치겠죠. 합쳤을 때 이런 현상 때문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몸통을 그릴 때 사용했던 세그먼트 개수와 똑같이 그려 주셔야 됩니다. 물론 축도 맞춰 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다시 96개로 바꾸죠. 얘는 잠시 숨겨 주시고요. 자, 연결 부위 위치는 잡았으니까 다시 탑으로 보시면서 자, 이 끝점까지 가이드를 잡아서 이 부분을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에서 끝까지는 267.5mm죠. 가이드를 267.5mm. 자, 여기가 끝이 되겠죠. 스냅 잘 잡히죠. 자, 이 폭은 20mm, 22mm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죠. 20mm, 22mm. 자, 이게 단면 E-E라고 되어 있는데 E-E가 여기죠.
자, 이렇게 잘라서 이쪽 방향으로 보는 모습이 이겁니다. 안쪽이 20mm, 바깥쪽이 22mm인데 이 부분이라면은 이 까만 거 이 부분이죠. 즉 안쪽에 있는 부분이 20mm고 바깥쪽에 씌운 부분이죠. 얘가 22mm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깥쪽에 씌운 거는 따로 그릴 거니까 안쪽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mm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mm만큼 20mm의 반은 10mm니까 10mm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어지는 부분까지의 길이가 30mm, 90mm, 120mm죠. 120mm. 자,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보면은 각도가 20도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도니까 반만 보면 10도겠죠. 자, 10도입니다. 그러면 각도기 툴로 10도만 틀어주죠. 자,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 일단 스케치는 가능하겠죠. 자,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스냅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도 만들어야죠. 자, 안쪽은 끝에서 130mm죠. 우리가 120mm만큼 띄웠으니까 10mm만 더 주고요. 자, 안쪽 이 부분은 두께가 3mm죠. 그러면은 3mm만큼, 자, 수평 방향으로 3mm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스냅 잡고. 자, 이 부분은 지금 라인이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얘는 지워서 한 개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두 개로 만들어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솔리드 작업 같은 거 할 때 면이 쪼개질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안쪽에 R4로 필렛이 들어가죠. 이거는 2포인트 아크로 4mm 주시고 사이드 개수는 12개까지 놔두죠. 자, 이렇게 하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파내야 되겠죠. 일단 끝에서 10mm가 떨어져 있고 중심점과 중심점 사이가 10mm입니다. 그리고 원은 R5. 자, 끝에서 10mm. 여기도 10mm. 5mm만큼. 자, 이 부분은 지우죠. 이 모양은 되었고요. 자, 얘가 면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죠. 이게 지금 그룹이니까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안 생기겠죠. 자, 이제 이쪽 부분에 아크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의 각도가, 이 끝까지 각도가 60도입니다. 그러면은 반만 보면 30도가 되겠죠. 자, 중심점은 중간에서 20mm만큼 나와야 되고 30도. 자, 20mm 그리고 30도였죠. 자, 지금 스냅이 안 잡히죠. 보면은 가이드가 없죠. 이게 아까 높이가 81mm였죠. 자, 얘도 Z축 방향으로 81mm 올려주시고요. 다시 탑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냅이 잡히죠. 자, 이런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0도. 30도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아크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확대를 좀 많이 하죠. 일단 이 두께는 3mm겠죠. 3mm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이 지금 치수가 없습니다. 치수가 없다는 것은 이쪽 아크도 안쪽 외경과 똑같은 치수만큼 3mm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 얘를 옵셋으로 3mm 뽑아내죠.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이제 그룹을 풀겠습니다. 그룹을 풀어서 우리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야죠. 자 요만큼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라인을 연결하죠.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스냅을 잡으려면은 딱 이렇게 잡히면은 제일 좋은데 스냅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그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 주시고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따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필렛 처리가 되어 있죠. R13 두께가 3mm니까 안쪽은 R10이겠죠. 자 여기에 필렛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곡선이죠.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아크로 되어 있고요. 자 얘가 만약 직선이라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투포인트 아크로 작업하면 되는데 얘가 곡선이기 때문에 투포인트 아크로 작업하면은 작업이 잘 안 될 거예요. 약간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투포인트 아크 선택하시고 적당한 위치에서 아크를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 자, 지금 우리가 10mm를 줘야 되는데 3.8mm로 되어 있죠. 우리가 줘야 될 치수보다 작게 그려져 있을 때 확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연결 부위가 여기인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자, 문제가 있죠. 면이 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줘야 될 치수보다 작게 그려서 확대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조금 크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작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크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아예 크게 그렸죠. 17. 자, 10mm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작업해야죠. 여기는 13이었죠. 13. 자, 이번에는 아예 위에서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좀 크게 잡아서. 자, 31만큼 잡았는데 13으로 줄여야 되겠죠. 13. 자, 작업이 잘 된 것 같죠. 자, 촉솔을 했기 때문에 연결 부위에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 폭이 3mm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좀 좁아 보이죠? 2.7mm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작업이 잘못됐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오차 없이 작업하려면은 역시 위치를 또 새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좀 밑에서 잡아보죠. 자, 13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13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역시 작업은 잘 됐죠. 자, 사이즈 확인. 3mm. 자, 여기는 2.999. 자, 이러면은 뭐 2.999 같으면은 오차가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자, 어느 정도 작업이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곡선에 대해서 아크를 연결할 때는 투포인트 아크로 작업해서는 작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투포인트 아크도 이런 직선 부분에 대해서 작업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작업이 됩니다. 그렇죠? 직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곡선에 아크를 연결할 때는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탄젠트 아크를 작업할 때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아마 제가 사용하는 걸 한번 늘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곡선이니까 곡선은 옵셋 툴로 확장을 합니다. 자, 옵셋 툴 선택하시고 여기 10mm가 되겠죠. 그러면은 10mm만큼 확장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가이드로 만들죠. 자, 물론 가이드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직선이니까 줄자 툴로 10mm만큼 확장.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만나는 부위가 보이죠.
자, 이 부분이 10mm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자, 원을 선택하시고 사이드는 96개 그대로 하시고 자, 10mm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원을 클릭을 했을 때 원 전체가 선택이 된다면은 자, 연결 부위가 미세하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죠. 자, 아래쪽도 한번 확인해 보죠. 예, 미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자, 세그먼트의 길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는 이 부분은 직선으로 연장을 해줘도 그 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도 드렸죠. 자, 선을 그어서 연결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정확한 원의 형태가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원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두 포인트 아크 선택하시고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 연결해서 탄젠트 버텍스로 연결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러면은 정확하게 원의 형태가 되면서 연결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 원의 범위에는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당연히 얘는 레디우스가 10m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13mm도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 중심점은 이것과 똑같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이 폭이 3mm였죠. 그러니까 똑같아야 정상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옵셋 툴로 13mm 가져가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여기도 13mm. 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13mm 원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아크가 만들어졌는데,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얘도 선택을 해보면은 연결이 끊겨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확장을 해서 연결하도록 하죠. 자, 두 포인트 아크 선택하시고, 탄젠트 버텍스로 더블 클릭. 자, 연결이 되었죠. 얘는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위는 자, 양쪽이 다 곡선이기 때문에 탄젠트 버텍스를 양쪽이 다 해야 되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도 원의 범위에는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얘 선택하고 보면은 13mm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 폭도 확인해 보죠. 3mm가 나와야 되겠죠. 예, 3mm 정확하게 나오죠. 아까처럼 뭐 2.999 이것도 아닙니다. 3mm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작업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아크 처리는 다 되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도면을 보죠. 자, 도면을 보면은 이 부위에 R1, 자, R1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이 부위만 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전체 도면을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단면을 볼 때 이게 2-2죠. 자, 이 부위를 잘라서 보는 방향인데 여기도 R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 이쪽 전체가 다 R1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R1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한 바퀴 돌면서 R1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지금 2D 상태로 주면 안 되고 3D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는 완료한 걸로 하죠. 자, 얘는 지워도 되겠네요. 자, 스케치를 완료했으니까 이 바늘도 복사해서 붙이고 그리고 3D로 뽑아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부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1mm만큼 필렛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은 2D 상태니까 그냥 곡선이지만은 3D로 뽑아내면 얘가 곡면이 되잖아요. 그죠? 자, 곡면에 대해서 필렛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프레도 코너를 쓰거나 라운드 코너를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작업하면은 문제 생기는 부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 한쪽만 완성을 해서 작업을 해보고 잘 되면은 그 완성된 걸 가지고 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복잡해서 가이드는 다 지웠습니다. 자, 이 폭이 20mm니까 우린 지금 중심에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10mm만 뽑아내겠습니다. 10mm만 뽑아주시고, 자, 프레드 코너 불러내고, 라운드 코너 불러내고요. 자, 필렛을 줄 때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합쳐지는 이 부분은 필렛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얘는 선택 해제. 자, 그리고 편의상 이 선들을 웰드해서 한 개로 만들죠. 자, 이러면은 다음에 선택할 때 편하겠죠. 그죠? 자, 선택하시고 먼저 라운드 코너부터 1mm였죠. 1mm. 자, 이 끝부분에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생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인데 일단 만들어 보죠. 자, 만들었는데 역시 면이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일단 이거 수정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프레드 코너를 해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선택하고 프레드 코너 1mm. 자, 역시 선이 이렇게 연결된다 그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인데 이것도 만들어 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보다 더 많이 깨지는 것 같다 그죠? 자, 라운드 코너보다 더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일단 라운드 코너나 프레드 코너를 쓰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 곡면이기 때문에 곡면에 다시 곡면을 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만들고 나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좀 번거로운 작업이죠. 자, 그래서 이걸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다시 집어넣고요. 자, 이번에는 스케치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팔로미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깎아내는 작업을 해보죠. 자, 아크를 그려야 되는데 어느 쪽 면을 그려야 될까요? 지금 이쪽을 따라서 돌아야 되니까 여기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2포인트 아크 선택하시고 얘는 1mm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를 선택하고 자, 이게 웰드가 풀렸네. 그러면 자, 다시 선택하고요. 자, 경로 선택됐죠? 팔로미 단면. 자, 작업이 잘 된 것 같은데 문제 생기는 부분 한번 보죠. 자, 역시 이 부분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죠? 다른 데는 잘 됐는데 자, 여기만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죠.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방법은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일단 깎아낼 형태를 따로 솔리드로 만들어서 서브 트랙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죠. 자, 다시 경로 선택하시고 자, 이 모양만 제가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얘는 그룹으로 잡아서 잠시 숨겨두죠.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요 모양이 됐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팔로미로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미 단면. 자, 이렇게 깎아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작업이 잘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전히 문제가 좀 있다 그죠? 이쪽에 문제가 좀 보이네요. 자,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죠. 일단 얘를 그룹으로 잡고 일단 솔리드가 안 돼 있죠. 그냥 그룹이죠. 체크. 자, 깨진 면이 두 개가 보입니다. 깨진 게 자, 빨갛게 표시되는 이 부분이겠죠. 자, 물론 이것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니까 이 방법도 결국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일단 작업전으로 돌아가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게 곡면에 다시 필렛을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케치업에서 다중 필렛 주는 방법, 자, 이런 영상을 올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죠. 그렇게 하려면은 필렛을 각각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먼저 깎아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깎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해야 되지만은 미리 이쪽을 다 작업하고 나면은 다시 이 모양을 그려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 여기 모양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걸 잠시 숨겨 둔 다음에 이쪽 부분을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루 위에 사각형 하나 그리죠. 1mm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정도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숨기고 안쪽으로 1mm보다는 크게 나오게. 자, 1mm. 그리고 세거먼트가 12개입니다. 자, 이 세거먼트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이 안쪽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쪽을 놔두고 안쪽을 깎아낼 거니까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불러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좀 길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길게, 반대쪽으로도 좀 길게. 자, 이게 깎아낼 모양이 되겠죠. 자, 얘는 그룹을 잡아서 잠시 숨겨두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작업하면 되고, 이제 이쪽을 먼저 작업하면 되겠죠. 자, 이쪽은 사실은 그 브레드 코너나 라운드 코너를 써도 될 거예요. 그죠? 여기만 문제 생겼으니까. 자, 라운드 코너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숨겨둔 거는 나중에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라운드 코너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세그먼트 개수는 맞출 수가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어렵습니다. 툴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일단은 라운드 코너로 한번 해보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세그먼트 위치는 시작점만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아마 맞을 겁니다. 아까 숨겨뒀던 거 한번 다시 불러내 볼까요? 자, 불러내서 보면은 지금 위치가 사실 정확하게 맞죠, 그죠? 이러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해보죠. 다시 숨기고 얘는 그룹을 풀어서 자, 라운드 코너 불러내야죠. 라운드 코너 다시 불러내고, 그리고 자, 잡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잡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해제를 합니다. 해제하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도 해제. 자,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해보죠. 일단 옵셋 1mm, 세그먼트 12개.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12개 하고 오케이. 자, 작업 잘 됐죠. 자, 문제 생기는 부분도 작업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우리 아까 숨겨뒀던 거 불러내서 이거는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그룹 잡아야 되겠죠? 그룹 잡고 솔리드 잘 돼 있고, 얘도 솔리드 잘 돼 있고, 자, 서브 트랙 1번, 2번. 자, 작업이 잘 끝났죠. 깨끗하죠.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보죠. 자, 세그먼트 위치도 잘 맞습니다. 위치를 딱 맞춰줬기 때문에 같은 개수라면 정확히 맞아야 되겠죠. 아주 작업이 잘 됐습니다. 자, 이게 다중 필렛 주는 방법입니다. 자, 작업이 잘 됐지만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탑으로 봤을 때 여기도 R1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탑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R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죠. 여기는 자, 아래쪽을 보시고요. 여기에 1mm만큼 아크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얘가 정확하게는 곡선이죠. 곡선이기 때문에 옵셋으로 확장해서 만들어야 되지만은, 자, 직선 부위가 아주 기니까 여기는 그냥 투포인트 아크로 작업을 하죠. 자, 이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얘는 잠시 숨겨주시고요.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아크를 그리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얘가 1mm가 돼야 되죠. 그리고 세그먼트는 12개로 맞춰주고요.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위로 뽑아내야죠. 보면은, 자, 이 정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뽑아내고, 자, 히든 지오메트리는 숨기겠습니다. 해주시고, 얘도 그룹 잡고, 이상 없죠. 자, 불러내서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죠.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탑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깎여야 되고요. 자,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런 선 부분은 뭐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죠. 만약에 안 보이게 한다면은 여기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자, 들어가서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속성을 보면은 소프트 스무스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선들도 라인들도 소프트 스무스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지우개 툴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툴로 하지 않는다면은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소프트 스무스 체크를 해주면은 똑같아지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지우개 툴로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우개 툴은 스케치의 기본 툴이죠. 그래서 뭐 사용 방법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우개 툴은 기능이 3 플러스 1, 즉 3가지 기능에 1가지 기능이 더 있죠.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능은 말 그대로 지우는 거죠.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숨기는 기능, 즉 하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소프트 앤 스무스 기능.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숨겼거나 소프트 처리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능.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 그룹을 풀고 설명을 드리죠. 자, 지우개 툴 불러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면은 말 그대로 지워집니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도같이 깨졌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Shift 키 누르고 사용해 보죠. 자, Shift 키를 누르면은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이거는 스케치 버전마다 다른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점선으로 바뀌었죠. 자, 점선 모양이 옆에 것과는 좀 다르죠.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가 하이드 처리된 겁니다. 즉 숨겨서 안 보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눌러보죠. 자, 컨트롤 키 눌러도 이 상태로 아이콘이 바뀌었죠. 자, 이것도 역시 버전마다 다른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점선 모양이 옆에 것과 똑같죠. 자, 얘 속성을 보면은 소프트 스무스 처리가 되어 있고 얘도 보면은 소프트 스무스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게 소프트 스무스 처리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3가지 기능 외에 1가지 더 있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자, 지우개 툴 다시 불러내서 Alt 키 누르면은 역시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버전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금 처리한 거를 클릭을 합니다. 다시 살아났죠. 자, 우리가 처리하지 않은 것도 클릭을 합니다. 살아나죠. 이렇게. 자, 이게 소프트 스무스 또는 하이드 처리된 거를 원래대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가면 소프트 스무스 처리가 된다. 자, 이거를 똑같이 다 처리해 보죠. 컨트롤 키 누르고 쭉 긁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자, 히든 지오메트리 숨겨주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쪽도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작업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지우개 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작업은 끝났죠. 탑으로 한번 보죠. 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1mm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크게 차이도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복사를 해서 이제 붙여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작업할 때 라운드 코너도 그렇고 또 팔로미로 돌릴 때도 그렇고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죠. 자, 그 오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수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다중 필렛을 처리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쉽게 오류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오류나던 도형 있죠. 자, 그걸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렸었죠. 자, 이 부분은 그룹을 풀어서 다시 경로를 잡죠. 자, 여기까지 선택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팔로미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미.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이 오류가 났었죠. 그죠? 그렇죠. 자, 이런 오류를 수정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교차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교차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쉽게 오류 수정이 좀 가능하겠죠.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면이 튀어나와 있고 이쪽도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 라인이 없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봐도 라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그룹과 그룹을 서로 붙여서 봤을 때 뚫고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런 것처럼 면은 서로 교차했지만은 별개의 개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붙지도 않고 라인도 안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라인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라인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죠. 자, 전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인터섹터 페이스. 자, 이게 교차면 편집이죠. 얘를 선택을 하시고 위드 모델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되면은 여기에 분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 툴로 삭제를 합니다. 지우개 툴 선택하시고 삭제. 삭제 잘 되죠? 쭉 삭제. 그리고 이 부분도 삭제. 잘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자, 이 부분도 삭제를 해보죠. 자, 여기는 교차면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삭제 하시고, 자, 여기에 라인을 새로 그어서 면을 만들죠. 면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도 면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라인이 다 선택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곡선이죠. 이제 곡면이기 때문에 그냥 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이때 쓰는 게 스킨 컨투어서 클릭 만들었죠. 그룹 풀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우리 컨트롤 키 눌러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시프트 키 누르거나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죠. 자, 지오메트리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원하는 모양은 다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다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자, 간단한데 안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제가 했던 방법, 다중 필렛 처리 방법.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류를 수정할 때는 교차면부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수정하기가 쉽다. 만약에 교차면 편집을 안 하면요. 돌아가서 볼까요? 자, 한참 돌아가야 될 텐데. 자, 이 상태죠. 지오메트리 숨겨주겠습니다. 숨겨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우개 툴로 지우게 되면 이 면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작업할 게 훨씬 많죠.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뚫고 나오는 면이 있고 교차면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인터섹터 페이스를 통해서 먼저 분리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완성했던 도형으로 제가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단 아래쪽으로 한 개 복사를 하고 그걸 다시 합쳐서 앞쪽으로 한 개 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건 우리가 미러 툴을 써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케치 기본 툴로 작업을 해보죠. 자, 얘는 일단 그룹을 만들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솔리드 잘 돼 있고 이상 없죠. 자, 한 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얘는 뒤집어야죠. 뒤집어서 붙여야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플립어롱. 자, 블루 방향이죠. Z축이니까 클릭하면은 뒤집어졌죠. 그죠?
자, 얘를 여기 잡고 스냅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죠. 자, 전체를 잡고 유니온으로 합치겠습니다. 됐고요. 솔리드 잘 돼 있고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한 개 더 앞쪽으로 복사를 해야죠. 이거는 탑으로 보시고, 자, 선택한 다음에 Y쪽으로 복사를 하시고, 얘도 뒤집어야죠. 클릭하시고 플립으로 Y 그림 방향.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얘도 잡고 스냅을 주면 되겠죠. 자, 다시 선택하시고 유니온. 잘 됐죠? 솔리드 잘 돼 있고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필렛을 줘야죠. 보면은 자, 이 안쪽으로 R1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1mm만큼 필렛을 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90도에다가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라운드 코너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라운드 코너 불러내죠.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서 됐죠. 1mm 12개. 자, 작업이 잘 됐는데 여기가 막혔죠. 자, 라운드 코너는 이런 형태는 막힙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로. 자, 지워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 아래쪽도 작업해야죠. 똑같이. 자,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없죠. 자, 이제 원래 있던 거를 불러내서 합치면 되겠죠. 자, 처음에 작업했던 걸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선택하시고 유니온. 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솔리드 잘 돼 있고 체크. 자, 체크하니까 이상 없습니다.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리벳 작업만 하면 되겠죠. 자, 리벳 작업을 해야 되는데 리벳 작업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죠. 이 까만 부분 있죠. 자, 이걸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쉬우니까. 자, 30mm에서 90mm, 그리고 22mm니까 1mm 두께다, 그죠? 1mm 두께에 90mm, 30mm. 자, 탑으로 보시고, 이게 아까 길이가 얼마였죠? 끝까지 267.5mm. 그럼 30mm를 빼면은 237.5죠. 이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237.5. 자, 이 위치인데 얘를 올려야 되겠죠. 어디까지 올리는가 하면은 81mm만큼. 81mm. 자, 이렇게 올라와야지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얘도 하나 올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22mm니까 11mm씩 탑으로 보시고, 그리고 90mm였죠. 90mm. 자,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자, 얘가 위쪽으로도 11mm, 아래쪽으로도 11mm. 자,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1mm만큼 들어가야죠. 옵셋으로 1mm. 얘는 뚫어내야죠. 자,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자, 얘가 지금 바깥쪽에 R2만큼 필렛이 들어가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 라운드 코너로 작업하죠. 라운드 코너. 자, 다 90도기 때문에 라운드 코너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옵셋을 2mm 줘야죠. 2mm. 자, 이렇게 작업이 됐죠. 얘도 그룹을 잡아야죠. 그룹 잡고 체크. 이상 없습니다. 자, 다시 불러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리벳 작업만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다시 확대를 하죠. 뭔가 좀 복잡한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찾아야죠. 위치는 자, 역시 중심점에서 이 리벳의 중심점까지가 60도죠. 그러면은 30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탑으로 보시고 얘는 잠시 숨겨두죠. 얘도 숨겨두죠. 그리고 30도였죠. 30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치가 리벳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 리벳의 높이도 봐야 되는데 높이가 이 위치 81mm 그대로다, 그죠? 자, 81mm 높이에 리벳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81mm만큼 올리죠.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불러내면은 이 위치에 리벳의 중심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도면을 확대를 하고 자, 이 리벳은 잘 보시면요. 이 본체와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이 본체는 지금 곡선, 곡면으로 되어 있는데 리벳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데 확인해 보죠.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보이죠? 이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붙어 있고 이쪽은 떨어지고 그래서 길이도 이 부분 간격이 두께가 2.5 그리고 이 간격은 4.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0.5만큼 튀어나와야 되고 자, 완전히 붙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따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겠죠. 자, 다시 200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치수가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반만 스케치해서 팔로미로 돌려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끝 지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길이가 나오나요? 각도는 나오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지금 안 보이죠. 없죠. 자, 없지만은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단면을 우리가 이 외경 기준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144니까 나누기 2를 하면은 72가 되고 그리고 이 두께가 3mm였죠. 그럼 75 그리고 다시 2.5가 나가니까 77.5mm. 자, 중심에서 77.5mm에 이 선이 위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얘는 다시 숨기죠. 숨겨주시고 탑으로 보시고 자, 이 방향으로 77.5mm죠. 자,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수직 방향으로 직선이죠. 그러면은 자, 얘도 90도로 돌리죠.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X축, Y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이드를 좀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2.5mm 두께니까 여기서 2.5mm가 나와야 되고 자, 길이는 파이가 10mm죠. 그러면 5mm 이 방향으로 5mm 맞죠? 5mm 자, 여기는 5mm니까 2.5mm가 되겠죠. 이 방향으로 2.5mm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그릴 수가 있고요.
키워야 되겠죠. 자, 이 길이가 4.4mm였죠. 이 방향으로 4.4mm. 그리고 자, 이쪽은 파이가 14mm죠. 그럼 7mm. 자, 중심에서 7mm. 자, 이 두께가 아까 있었죠. 자, 0.5mm입니다. 그러면은 0.5mm만큼 나왔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아크죠. 원인데 13.25죠. 13.25고 중심점이 여기에 있는데, 자, 중심점까지의 길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죠. 이 중심점 우리가 찾아서 이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 그 방법도 설명을 드리죠. 여기 치수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간단한데 없으니까 구해야 되겠죠. 자, 사실 이 아크를 그리기 위한 정보는 이 도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도면을 잘 보시면은 이 아크가 이쪽 끝점과 만나고 이쪽 끝점과 만납니다. 그리고 중심은 가운데 선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mm였죠. 자, 똑같이 7mm만큼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자, 아크가 여기와 만나고 여기와 만나겠죠. 그리고 중심은 이 선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기본 툴, 일반적인 아크 툴, 2포인트 아크, 그리고 3포인트 아크, 이걸로 가지고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 툴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아크 툴로 작업을 해보죠. 자, 선택하시고, 자, 중심점이 이 선에 있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적당한 곳을 클릭을 하고, 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아까 그려졌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레디우스를 조정합니다. 13.25.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13.25짜리 아크를 그렸죠. 여기와 만나고 여기와 만나죠. 자, 이게 일반적인 아크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로 투포인트 아크를 써보죠. 자, 얘는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3.25. 자, 이렇게 화면이 틀어졌는데, 자, 이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보죠. 자, 여기에 라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라인만 지우죠. 살짝 지워주시고, 자, 아크만 남은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13.25.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그려졌죠. 이제 라인을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포인트 아크. 자, 얘는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점 3개를 찍어 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찍으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점은 자, 여기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는 요 정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릭. 자, 이렇게 하면 그려졌죠. 다시 선택하시고 13.25.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 툴을 써서 작업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 개수를 조금 느리죠. 24개 정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반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라인을 그어서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졌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여기에 원을 그려서 팔로미로 돌린 다음에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작업할 때 얘를 30도만큼 털어놨죠. 그래서 이 원을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원을 그리면은, 자, 이게 Y축, X축. 자, 이쪽과 수평이 돼야 되는데 축이 안 맞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여기는 축 기능을 이용해서 축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화면을 돌려서 이쪽 부위에 도화지를 그린 다음에 그 도화지 위에 원을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자, 얘가 지금 30도 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30도 내려놓고 원을 그린 다음에 작업을 하고 다시 30도를 돌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어떤 게 편한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도화지를 그려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도화지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얘를 푸시블로 뽑아내겠습니다. 자, 뽑아내고 원을 여기에 그리면은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적당히 원을 그리는데, 자, 세그먼트를 좀 조정하죠. 세그먼트를 48개 정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찍고, 자,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원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작업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서 그 자리에 붙여넣기. 자, 이러면 간단하게 이 위치에 원을 그렸죠. 자,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축을 변경해서 작업하면은 작업이 끝난 뒤에 다시 축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자, 각도를 틀어서 작업하는 것도 작업 이후에 다시 각도를 또 돌려야 되겠죠. 자,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팔로미 돌려보죠. 경로를 선택하시고 팔로미 단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는 그룹을 잡아서 체크를 해보죠. 자, 스트레이 엣지 잡아주시고 솔리드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자, 가이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처음에 우리 만들었던 걸 반불로 내보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잘 됐죠. 자, 그리고 얘를 여기에 한 개 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복사는 미러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죠. 자, 얘는 잠시 숨겨주시고 탑으로 보시고, 뭐 얘는 있어도 상관없겠죠. 자, 선택하시고 미러 툴, 자, 컨트롤 키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중심 좀 잡아서 복사. 자, 이렇게 하면은 한 개 만들어졌죠. 자, 전체를 다 불러내보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제 합치기만 하면은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자, 합치는 작업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년을 많이 쓰는데 앞에 있는 아우토셀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유니온으로 작업을 하죠. 자, 선택하고, 유니온. 자,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얘와 얘를 또 합쳐야죠. 자, 이것도 유니온으로 작업하죠. 자,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얘와 얘도 합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우토셀로 작업을 해보죠. 클릭. 자,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일단 솔리드 잘 되어 있고요. 체크를 해보죠. 자, 문제 없습니다. 자, 작업은 끝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니온으로 합치는 것과 아우토셀로 합칠 때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아주 극단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 이렇게 모델링 하지는 않겠지만은,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2층에도 방이 있는데 방을 각각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일단 합치겠죠. 작업이 다 되면은 자, 이렇게 올려서 1, 2층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유니온으로 합칠 때와 아우토셀로 합칠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자,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유니온으로 작업을 하고 얘는 아우토셀로 작업을 해보죠. 자, 선택하시고 유니온. 작업이 잘 됐죠. 솔리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선택하시고 아우토셀. 자, 역시 잘 되었죠. 솔리드 잘 되어 있고요. 자,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죠. 그죠? 자, 얘를 단면을 한번 보죠. 자, 섹션을 불러내서 자, 무브 툴로 살짝 옮겨보죠. 자, 단면을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얘가 유니온으로 작업한 거, 아우토셀로 작업한 겁니다. 자, 1층에 방이 있었는데 유니온은 방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아우토셀은 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죠. 자,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보면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keep 인테리어 보존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우토셀은 리무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유니온은 이 공간을 보존을 해주지만 아우토셀은 다 메꿔버립니다. 자, 그게 차이점인데 우리가 작업하는 솔리드 대부분이 꽉 막혀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작업이나 뭐 아우토셀 작업이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우토셀이라도 이 내부 공간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죠. 즉 미리 창문을 뚫어 두거나 문을 만들어 둘 경우에는
똑같은 작업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그냥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적당하게. 자, 그리고 뚫어내겠습니다. 자, 뚫렸죠. 자, 이렇게 뚫린 형태라면은 이쪽이 내부가 아니죠. 그죠? 벽 속이 아닙니다. 저 벽을 기준으로 이쪽도 바깥이고 이쪽도 바깥이죠. 이 사이가 이제 벽 속이 되겠죠. 자, 이 형태로 작업을 해보죠. 얘도 아우터셀, 얘도 아우터셀. 자, 두 개 다 아우터셀로 작업했습니다. 다시 단면을 보죠. 자, 어떻습니까? 아우터셀도 내부 공간이 유지가 되죠. 즉, 바깥쪽에 이렇게 통하는 문이 있으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다. 완전히 꽉 막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유지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했고요. 색깔도 넣고. 자, 어떻습니까?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죠. 다들 이제 쉽게 그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도면이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